네, 이항영의 월가이와 함께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온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과 이슈들 꼼꼼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인사이트 주제로 열어보겠습니다. 무난히 넘긴 잭슨홀 미팅, 주말의 가장 큰 이벤트였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발언 이후 뉴욕 증시 일제히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어떨까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지난주 초부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야 하던 것이 잭슨홀 미팅에서 도대체 제롬 파월 또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대하시는 분 많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에서도 잭슨홀 미팅 앞두고 시장이 부진하다,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린 것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일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했는데요. 역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문장 하나로 끝났죠. 결국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얘기는 그냥 한두 단어로 끝납니다.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때가 왔다는 얘기인데 무슨 때냐면 결국 통화정책을 병행할 때가 왔다. 쉽게 해서 금리 인하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시사점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12월 달 해서 결국 올해 3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가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일단은 전체 다수 의견으로 일단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사상 최고가에 지금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7월 16일,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난 정도의 사상 최고가 좀 있었는데요. 다우지수 경우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에 불과 0.06%입니다. 0.06%.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22포인트, 2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S&P 500도 0.6%, 정확히 보면 0.58%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스닥도 4% 남짓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해온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이었고요. 예. 올해 남은 기간, 물론 대통령 선거라는 변동성이 있고 계절적으로 보면 9월, 10월 달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가고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3대 지수 보여드렸기 때문에 금융시장 움직임이 어땠는지 다양한 걸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금리요, 훅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이 달러입니다. 달러도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 원 시장도 오늘 영향을 미치겠죠. 금 같은 경우에는 금선물은 지난주 화요일 날 이후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도전하면서 금은 역시 달러와는 약간은 반대성을 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UBS는 3차례 정도 올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겠고요. 트레이드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7월 16일에 저점이 올해의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여전히 또 경기 침체 얘기하는 분이 주위에 계실 텐데 피치는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은 여전히 더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국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반등했고요. 대부분의 주식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섹터를 확인드린다면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수요가 생길 수 있겠죠. 부도나는 사람 적어지겠죠. 지역은행의 반등세가 뚜렷하면서 지역은행이 5%나 올라갔고요. 리츠도 1.9%, 주택건설업종도 4.2%나 급등한 채 지난 금요일날 마감됐습니다. 주요 종목별로는요, 수차례 말씀드렸던 한 주부터 사셔야 된다는 벅시에스웨이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주시장 거래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거래소, 미국은 이제 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여러분은 뉴스 보시면 맨날 나오는 바로 그곳 있지 않습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요. 그것이 상장돼 있는데 사상 최고가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사상 최고가 같고 JP모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 사상 최고가 랠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너무 여러분들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문장 하나로 끝났죠. 네, 때가 왔다. 파월 의장 통화정책 변경할 때가 왔다. 금리 인하 때가 왔다. 이거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그 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50bp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50bp 인하가 정말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분석으로는 화끈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면에 또 연준이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중요하다. 천천히 수순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던데 의견 어떠세요? 저는 50bp 인하되면 또 많은 분들 좋아할 수 있겠죠. 너무 채권 투자하시면 많이 좋아하시긴 할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또 50bp 인하되면 또 많은 사람 또 시장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야, 미국 경제 진짜 큰일 났다라고 걱정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시기는 정해졌으니 이제 그 폭에 대해서 당분간 좀 왈가왈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계속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월가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AI 설비 투자 급증. 자, 빅테크 세계 기업의 AI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밸런스가 집중 보도했는데요.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또 한 번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것들 그리고 메타 플랫폼, 아마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이런 얘기 했었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선제적으로 더 많이 상당히 늘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증권사들을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혜가 받는 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죠.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위 KPX 투자의 거의 60%가 한 곳으로 갑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버티브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이죠. 그 델 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컴 이런 쪽이 지금 베어런즈가 주목하는 네 곳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고요. 설비 투자, 특히 AI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시죠.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에 금융시장이 환호했습니다. 31번째 사상 최고가 도전하는 건 바로 금입니다. 주식은 오르고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이제 금 가격이 역시 승승장구. 어디까지 더 오를까? 특히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영향을 살펴보면 될까요? 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갈지는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올해 상승포로 보면 금이 있죠, 금이 뭐 31번째 사상 최고가 이번에 도전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까지 해서 S&P 500이 36번이 사상 최고가인데요. 상승률로 보면 금이 더 앞서 있다는 또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고요. 달러랑 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주 말씀드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신 분이 아직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미국 주시장에서는 GLD랑 GLDM, GLD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금 ETF가 되겠고요. IAU도 마찬가지로 금을 추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금을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든 한국 주식에도 투자해 상관없겠으나 비용적으로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것은 한국 거래소, 즉 여러분들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금 가격의 승승장구 또한 통화 정책의 변화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통화 정책 기조 전환 확실한 부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같이 연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매수 주식 탑10입니다. CNBC가 보도했는데요. 저희 금리 인하 기조에 이제 뭐 배당주나 퀄리티 주식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자, 이번엔 과매수 주식 탑10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시장이 또 좀 회복하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좀 떨어질 때는 뭐 세상에 온갖 것이 뭐 세상이 종말에 올 것 같이 얘기하지만 조금 올라가면 또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 못 샀니 억울하니 한 번에 무리해서 사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과매수 주식은 약간 레버리지 이런 건 자제하셔야 되겠고 반대로 과매도에 들어가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해서 파는 이런 정도로 자제하는 정도로 상대 강도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70포인트가 넘는 과매수 주식은 너무 우리가 좀 욕심을 내거나 이런 레버리지 매매는 자제하는 관점에서 10종목만 참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노스록 그루만과 아플락 그리고 HCA 홀딩스 이런 것들, 에디슨 인터내셔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최근의 과매수 주식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이한경의 월가에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